안녕하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지유입니다. 오늘은 나만의 분위기 만드는 법 종합편. 여기저기서 언급했던 내용을 다 한데 모아서 정리한 종합편을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전전 영상에서 제 지인 중에 연예인 비주얼 디렉팅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일반인에서 연예인 이미지로 바꾸는 법, 그 과정에 대해서 공유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은 정말 좋아해 주시면서도 조금 어렵다 라는 피드백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퍼스널 컬러 얘기라든지 무드보드 만드는 법이라든지 카메라에 잘 받게 메이크업을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이전 영상에서 너무 많이 공유를 드렸기 때문에 다 생략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앞단계를 다 생략을 하니까 더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앞에 내용도 조금 정리를 하고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도 보충해서 진짜 완전 총정리판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텝 1, 1단계 나를 알기. 이거는 그냥 너무 다 아시죠? 퍼스널 컬러, 체형 분석, 얼굴형 분석, 헤어 컨설팅, 메이크업, 그리고 각 항목별로 나의 장점을 파악하는 거. 근데 이제는 이게 너무 식상해서 많이 생략들을 하시는데 저는 좀 지겹더라도 이 단계는 필요하다라는 주의거든요. 요리로 따지면 그 재료의 특징을 공부하는 단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아보카도가 있으면 얘를 가장 맛있게 먹으려면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되고 어떤 상태가 후숙이 잘 된 상태다, 이런 걸 잘 아는 것, 이렇게 나라는 재료의 특징을 발견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만 잘 알고 있어도 호감형의 단계까지는 무조건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기까지는 너무 뻔한 내용이라서 우리 지구분들도 다 아실 것 같고 또 듣는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추가 보충을 하자면, 이 많은 항목 중에서 유독 나한테 영향을 많이 끼치는 요소가 있어요. 특히 안 좋게. 저 같은 경우에는 체형 분석 여러 번 해봤는데 항상 웨이브형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한 번도 웨이브형에 맞춰서 옷을 사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저는 체형 분석은 저한테 정말 미미한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저 퍼스널 컬러도 할 때마다 여쿨 라이트가 나오고 명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나오긴 하는데, 막상 또 옷 사보고 뭐 꾸미고 하다 보면 저는 명도도 명도인데 채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애가 점점 도무태가 되더라고요. 진짜 워스트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거 보세 아니고 제가 나름 가격대에 있는 옷을 산 건데 체육대 반티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미 장점은 다 아니까 이 많은 요소들 중에서 특히 나를 워스트로 만들게 하는 요소가 뭔지 요걸 알아두고 그것만 피해서 뭐 웜이 유행하면 웜도 한번 발라보고 초코색 유행하면 초코도 발라보고 이렇게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실물에서 나를 아는 방법은 이미 다 아실 것 같아서 완전 최신 트렌드 메이크업 할 때 참고를 하거나 또 카메라 안에서 내 얼굴의 균형을 잡는 방법도 알려드리면, 요건 AI 어플이에요. 요즘 얼굴이라는 AI 어플인데 그냥 찍으면 내 얼굴 비율을 측면까지 다 비교 분석해서 알려줘요. 근데 이게 원래는 성형 상담해주는 어플이고 막 이렇게 견적 내주는 거는 유료거든요. 근데 딱 요 수치 요거까지는 무료예요. 그래서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카메라 안에서는 막 눈이 작고 크고 길고 동그랗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율, 꼭지점이 맞는지, 조금 전문 용어로 주차가 제대로 돼 있는지,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내 얼굴에서 뭐 어떤 비율이 좀 부족한지, 어떤 부분을 채우면 좋은지, 이런 걸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어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 수치에 얼굴 막 끼워 맞추려고 우리 얼굴 자책하려고 소개하는 거 아닌 거 알죠? 요새 영상 면접도 너무 많고 카메라 앞에 설 일도 많으니까 카메라 앞에 설 때 어떤 부분을 좀 채우면 좋을지 메이크업 할 때 참고하는 용도니까 너무 자책하지 않기, 그리고 이 비율에 너무 집착하지는 말기. 그 다음은 스텝 2, 2단계. 이거는 레시피예요. 아까가 아보카도의 특징을 아는 단계였다면 이번에는 레시피에 맞게 아보카도를 요리하는 단계. 그래서 나만의 레시피를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쉬운 방법 선택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무드보드로 만들기, 두 번째가 키워드로 만들기. 무드보드 혹시 들어보셨나요? 원래는 근데 이게 미대생들이나 패션 전공하시는 분들이 핀터레스트에서 막 모아서 비주얼 컨셉 정할 때 많이 쓰는 용어였거든요. 근데 요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K-뷰티에 너무 진심이어가지고 전공자 아닌 분들도 정말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아까 1단계에서 장점 분석했었잖아요. 나와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코디법, 메이크업, 헤어 같은 거를 폴더별로 묶어서 모아둡니다. 핀터레스트에서 찾으셔도 되고 그 사람들의 무드를 그대로 폴더로 저장을 해놓고 그대로 따라해봅니다. 근데 그렇게 뺏겨도 괜찮아요? 싶을 수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따라해도 100% 그 느낌이 안 나요. 요리를 할 때도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레시피를 따라서 합니다. 그리고 미술학원 가서 그림 배울 때도 막 명화 따라하고 진짜 잘 그린 사람들 선배들 그림 카피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나라는 재료를 손질하는 법을 배우는 건데 그대로 따라서 한번 코디도 해보고 그렇게 나에게 맞는 요리를 한번 해봅니다. 근데 그렇게 따라 하다 보면 조금씩 이제 자아가 꿈틀꿈틀하는 시점이 오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조금씩 아주 사소한 것부터 조금씩 고쳐서 수정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장점은 살리면서 나만의 스타일도 있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좀 고전적인 방법인데 예전에 제가 항공사에 입사했을 때 입사 교육에서 썼던 방법이라고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요거는 주변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데 타인이 보는 나의 이미지를 키워드로 받아서 한번 적어보고 내가 연출하고 싶은 나의 이미지를 키워드로 적어본 다음에 그 교집합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연출을 하는 건데 근데 저는 또 여기서 키워드 뽑아내서 여기에 맞는 아이템 사려고 하면 또 추상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신 스타일로 요새는 또 핀터레스트도 많이 활용을 하시니까 나와 비슷한 특징을 가진 다른 사람들의 스타일을 공부하고 연구를 하면서 나만의 스타일을 만드는 과정 이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2단계. 1단계가 아까 호감형 이미지, 색은 없지만 호감형의 이미지를 만드는 거였다면 2단계는 그래도 나의 색이 들어간 스타일, 그 사람의 느낌적인 느낌이 생각나는 단계가 될 거예요. 그러면 스텝 3, 3단계.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분들 그런 분들이 자기 스타일링 하는 법이나 브랜딩 하는 방법인데요. 이게 너무 어렵다고 하셔서 일반인 기준으로 많이 축약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는 무슨 단계냐면 특제 소스 만드는 단계. 그래서 우리가 뭐 치킨 시켜 먹을 때 거기는 치즈 소스가 킥이야 뭐 뿌링클이 킥이야 할 때 그 킥 있죠. 그런 나만의 특제 소스를 만드는 단계. 나를 아예 대중한테 각인시키는 단계예요. 근데 왜 이 단계가 필요하냐면 어차피 연예인들은 다 예쁘고 잘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훈훈한 이미지, 호감형, 뭐 예쁘다 잘생겼다 이것만으로는 대중한테 각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특징이 아예 각인이 될 수 있도록 그 이미지가 계속 생각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단계인데 근데 이 세부 항목은 브랜딩 하시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제 지인이 조금 그래도 큰 기획사에서 근무를 하거든요. 근데 총 5개로 나눠서 특장점을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얼굴, 몸, 피부톤, 헤어, 스타일 이 5가지를 놓고 분석을 한대요. 이게 위로 가고 이 밑에 서브 이미지가 뭐고 이렇게 다 피라미드 형태로 막 분석을 하면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까지 다 표시를 하는데 이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가장 센 놈을 골라서 걔한테 그냥 몰아주기. 그럼 또 질문. 내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서 제일 센 놈을 어떻게 찾냐? 이거는 내가 처음 누군가를 만났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칭찬. 뭐 동안이세요, 어려 보이세요 이런 거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안녕하세요예요. 이런 특징을 건드리는 칭찬 거기서 찾으셔도 되고 뭐 학창 시절에 많이 불렸던 별명 쟤 하얀애 쟤 뭐 키 크네 머리 작으네 뭐 이렇게 불렸던 특징 있잖아요. 그게 아무래도 타인한테 각인되는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거기서 찾으셔도 되고 근데 나는 살면서 이런 특징은 하나도 없었고 난 그냥 정말 너무 평범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 5개 항목 놓고 그 밑에다가 내 장점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적어놓다 보면 분명히 줄줄 적히는 부분도 있고 또 적다 보면 나 이거 칭찬 많이 들었는데 하는 생각나는 부분도 있고 아예 안 적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 여기로 몰아줘야겠다 이렇게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방법을 써도 좋고 감이 안 온다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하나 연예인 누가 해당되는지 한번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거 먼저 해볼게요. 몸이 임팩트가 되는 분들, 특장점이 되는 분들, 대표적으로 모델분들 장윤주님, 한혜진님, 뭐 최소라님 이런 분들은 몸에서 주는 임팩트 아우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워터밤 여신 권은비님 저 여잔데도 자꾸 시선이 가더라고요. 너무 예뻐서. 그래서 방금 언급드린 이런 분들은 얼굴도 너무 아름다우시지만 얼굴보다는 몸에 더 임팩트가 쏠려 있는 분들. 그 남자분들도 마찬가지. 뭐 백호, 강다니엘, 2PM 그냥 워터밤 나온 분들 다 보면 되겠다. 또 이런 근육질 말고도 비율이 진짜 좋은 나띠님, 블랙핑크 리사, 8등신이죠 완전. 그리고 또 댄서 가비님. 그분은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나올 때마다 머리가 엄청 화려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몸에서 주는 탄력감, 막 생동감 때문에 머리에 눈이 안 가요. 화려한지도 몰랐어. 이런 분들이 임팩트 있는 1위 장점이 몸인 분들이었고요. 그 다음 또 쉬운 거. 피부톤. 소녀시대 태연님, 그리고 이성경님, 트와이스의 그 두부 다현님, 아이들의 슈화, 그리고 배우 구혜선님,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로 조나단님. 그분은 또 그걸 살려서 특징으로 계속 방송 활동을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소속사에서도 이 피부톤이 장점인지 알고 바이럴 할 때도 일부러 피부톤 위주로 바이럴 진짜 많이 한대요.
예를 들어서 뭐 쇼츠에 흰색 스타킹 신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피부였다. 뭐 이런 거 뭔지 알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 장점을 더 살리기 위해서 까만 머리를 해서 그 대비를 줘서 더 하얗게 만들거나 컬러 렌즈를 정말 예쁜 걸 껴서 진짜 요정처럼 스타일링 하거나 이런 피부 톤을 강조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장점을 강조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헤어. 그냥 춤추는 머릿결들이 있어요. 아니면 아예 진짜 자연 히피펌인 분들. 저는 아니라서 전혀 와닿지가 않는데 헤어에서 분위기가 잡히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전의 전지현님, 그리고 블랙핑크의 로제. 이분은 머릿결도 머릿결인데 이제 눈치껏 뿌리도 금발로 놔야 된다 할 정도로 금발이 정말 잘 어울리는 연예인 중에 하나고, 그 여리여리한 몸이랑 정말 잘 어울리는 탈색목, 이게 그 로제 특유의 몽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잖아요. 그리고 제 채널에 예전에 나온 분 중에 수진님 기억하세요? 단킥 그래놀라 대표님, 그분도 자연 곱슬이거든요. 근데 그 히피펌이 주는 분위기가 베를리너 느낌? 그 유니크하고 독특한 분위기가 헤어에서 되게 많이 나요. 그리고 또 그 비주얼 디렉터님이 하시는 말이 연예인보다 오히려 일반인이 헤어가 특장점인 분들이 많을 수가 있다. 왜냐면 연예인들은 막 너무 눈 빡, 코 빡, 뭐 키 빡, 몸 빡 이래버리니까 헤어가 메인 장점으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일반인 분들 중에서 진짜 청초한 느낌 나면서 이목구비가 되게 수수하면서 예쁜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헤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도 좋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은 또 스타일. 스타일은 스타일링이랑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직관적으로 와닿게 말씀드리면 컨셉, 소화력. 대체로 예전 YG 연예인들, GD, 제니, 아니면 패셔니스타라고 많이 불리는 분들, 공효진님, 김나영님. 근데 저도 이거 처음 들을 때 근데 스타일링은 그냥 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냥 전문 스타일리스트가 붙어서 스타일링 하면 되잖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래요. 그 스타일을 잘 받는 것도 재능이래요. 그러니까 화장빨이 잘 받는 것도 재능이고 옷빨이 잘 받는 것도 재능이고, 본인도 초기에는 연예인들이 워낙 다 예쁘고 잘생겼으니까 그냥 예쁜 옷 갖다 입히면 다 예쁠 줄 알았대요.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매력적이고 예쁘고 잘생기고 키 크고 다 하는데 뭘 하기만 하면 그냥 뱉어내는 사람들이 있대요. 꾸미면 꾸밀수록 촌스러워지고 기껏 막 다 열심히 꾸며놨는데 워스트 뽑히고 뭐 이런 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 스타일링 할 때는 오히려 덜어냈는데 뭐 GD, 제니 이런 분들은 다 먹잖아요. 심지어 제니 그 키티 쇳덩어리 브라자, 그 키티 브라자 소화하는 연예인도 몇 없어요. 그래서 스타일빨, 메이크업빨 뭐 갖다 붙여도 하나도 안 어색한 분들, 그런 분들이 여기 해당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일반인 분들 중에서 진짜 많지 않아요? 전형적으로 막 이목구비가 화려하고 이런 건 아닌데 머리 봐도 그 사람 입으면 뭔가 간지가 나고 하나도 안 오글거리고, 그래서 걔는 옷 잘 입는다, 걔는 걔만의 색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다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얼굴. 이게 왠지 제일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그냥 일부러 제일 마지막으로 뺐어요. 얼굴은 뭐 못생기고 잘생기고 어떻게 생기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얼굴에서 주는 무드가 얼마나 센가, 그 사람의 인상이 전체적인 분위기에 얼마나 작용하는가, 이걸 나타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차은우님, 박보검님 이런 분들은 워낙 미소년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벌크업을 하고 막 근육이 막 이렇게 생기면 오히려 그 얼굴에서 주는 무드 때문에 이게 언밸런스가 된대요. 근데 이분들도 최근에 몸을 만들긴 했는데 완전 막 김종국님처럼 벌크업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또 그냥 얼굴에서 주는 무드가 딱 있는 분이 배우 정은채님. 이분은 그냥 얼굴에 약간 서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고전 미인 라인, 김태희님, 손예진님, 블랙핑크의 지수님, 이런 클래식한 미인들도 얼굴에서 주는 그 정석의 이미지가 커서 오히려 너무 특이하게 스타일링을 하면 그 얼굴에서 주는 이미지 때문에 무드가 상충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클래식한 분들은 얼굴의 무드에 맞게 스타일링을 하시고, 또 다른 이미지로는 도회적이고 이지적인 분위기. 댓글에서도 제가 예시를 들었는데 그 스카이캐슬의 김주영 선생님, 그분 연기하셨던 김서영 배우님, 그리고 그 독전의 진서연님, 그리고 또 김소연님, 그런 분들은 얼굴에서 차갑고 이지적이고 세련된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얼굴에서 주는 임팩트가 강한 사례. 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설명했는데 이 정도면 아시겠죠? 혹시나 모르니까 또 댓글에 달아주신 걸로 한번 문답을 해보면, 처음 봤을 때 여리여리하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게 장점인가요? 이런 분들은 그 여리여리하다라는 느낌이 어디서 오는 건지, 어떤 요소 때문에 그 느낌이 나는 건지 찾아보면 좋은데, 제 예상에는 뼈대 자체가 가늘거나 아니면 좀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요소가 있거나 이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 위주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 봤을 때 눈웃음이 장점이다 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 이분은 얼굴입니다.
대표적인 얼굴이에요. 프로미스나인의 백지연님, 그리고 가수 츄님, 이런 분들은 눈웃음, 이런 미소가 진짜 가장 큰 장점인데, 이렇게 웃는 모습이 너무 예쁘신 분들은 오히려 무표정을 하면 누군지 못 알아본대요. 그 정도로 진짜 큰 특징이자 장점, 이건 얼굴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댓글. 얼굴 작다는 말을 자주 듣는 사람은 단발해야 하나요? 요거는 단발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대체로 두상이 엄청 작으신 분들은 짧은 머리나 묶은 머리 했을 때 그 장점이 훨씬 더 잘 산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 그렇게 메인 장점을 꼽고 그 밑에 서브 장점을 두고 그 밑에는 그 위에 부분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생략하는 특징들을 배치한다, 이렇게 피라미드를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경우, 이렇게 작은 얼굴을 살리기 위해서 스타일 변화를 할까 말까 고민되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 서브 장점들이랑 같이 연계해서 보면 좋은 게, 같은 작은 얼굴이라도 얼굴도 작고 몸도 작고 진짜 정말 요정 같은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그 머리에 부피를 키워서 그 작은 체구와 작은 얼굴을 강조할 수도 있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그분이 왜 저한테 더 단발을 추천을 했냐면, 저는 얼굴에 임팩트가 있는 사람은 맞는데 그 밑에 서브 장점이 어깨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라버리면 얼굴도 사는데 얘도 산다, 같이 보인다, 그래서 더 잘라야 된다, 이렇게 또 추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세부적으로 막 들어가면 진짜 많긴 한데, 그냥 깔끔하게 요약하면 그냥 메인 장점 하나만으로 얼굴이 작은 사람들은 모두 단발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다. 그리고 그 임팩트 되는 장점을 살리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리고 그 다양한 방법 중에서 내 서브 장점들이랑 어떻게 또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걸 고민하다 보면 내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난다.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메인 장점에서 주는 무드를 읽자, 그걸 중점으로 스타일링은 조금만 더 연구해보면 장점이 더 크게 효과적으로 발산이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더 예뻐지고 싶고 더 장점을 살리고 싶고 이런 니즈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가 장점을 나열해서, 그냥 단순 나열해서 발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타인한테 하나도 인식도 안 되고 과해 보이고, 우리는 노력은 노력대로 다 하잖아요. 우리 집만 빠지고. 그래서 이 연예인들이 쓰는 방법을 최대한 축약해서 한번 전달해 드려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준비도 많이 하고 지인분한테 많이 자문도 구한 영상인데, 도움이 되셨다면 타입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그거 한번 눌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저는 또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